수사 대북 송금 혐의 인정되는데 여전히 대표님과 상의 없이 진행됐다는 입장이십니까? 검찰의 추가 기소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결문 분석 절차와 함께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욕의 판결로 기록될 겁니다. 정말 허황된 좀 판결이 나온 거고요. 검찰의 칼끝이 다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구속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서 1심 재판부가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하면서 주춤했던 이 대표 관련 검찰의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는 건데요. 오늘 오전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 대표 기소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검찰이 이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조만간 이르면 오늘이나 내일 이재명 대표를 추가로 이 재판에 넘길 전망이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 여부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출근길에 이 기소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는데요. 이원석 총장은요, 우선 이 1심 재판부가 국정원 문건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는 이 민주당 일각의 주장부터 반박을 했습니다. 참고로 민주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그 국정원 문건이라는 것은 최근 한 매체가 보도한 부분인데 이 쌍방울이 대북 사업 호재를 이용해서 주가 조작에 나설 가능성을 언급한 부분으로 이게 이제 한마디로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할 수 있는 증거인데 그걸 채택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원석 총장은요, 이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일각의 잘못된 주장과는 달리 이 국정원 문건이 유죄 판결의 주요한 근거가 됐다고 했습니다. 이어 이 총장은요, 이 사건의 실체가 명확히 규명되고 또 그에 따르는 책임이 엄중히 물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진영과 정파, 정당, 이해관계를 떠나서 어떤 고려도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수사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총장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300페이지가량 되는 방대한 판결문을 현재 정밀하게 분석하고 있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진영과 정파 그리고 정당 이해관계를 떠나서 어떠한 고려도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수사하고 처리한다. 그런 원칙을 확고하게 지키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현재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판결문은 이제 사건 당사자인 이 전 부지사와 변호인 그리고 검찰 측 외에는 열람이 제한이 돼 있습니다. 이 문건 내용에 2급 비밀로 분류된 국가정보원의 그 문건이 담겨 있기 때문에 법원이 일반에 대해서는 열람 제한 결정 이걸 내린 겁니다. 네, 때문에 민주당도 아직 판결문을 보지 못한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민주당 일각에서 1심 재판부가 국정원 문건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오자 판결문을 분석한 이 총장이 국정원 문건이 유죄의 주요한 근거가 됐다고 반박한 겁니다. 또한 이 총장은 민주당을 중심으로 수사팀 탄핵까지 거론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비판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나서 사법부에 대해 욕설을 암시하는 SNS를 남기고 재판부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그런 말까지 나오고 있다며 이런 상황은 검찰을 넘어 사법부에 대한 압력이라고 날을 세운 건데요. 그러면서 이 총장은 앞으로 사법부의 재판과 판결 그리고 법원의 판사에 대한 특별검사와 탄핵까지 이어지진 않을지 몹시 걱정이 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 총장의 목소리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사법부에 대해서 법원에 대해서 재판부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 왜곡죄니 그리고 심판을 교체해야 되느니 하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헌법에 나오는 재판의 독립,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검 주장이라든지 또 탄핵 주장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까 이루라 기자가 잠시 설명드렸지만요. 이 민주당이 국정원 문건 부분을 문제 삼는 건 거기에 이 쌍방울의 대북 송금이 이재명 대표를 위한 것이 아니고 자사의 주가 조작을 위한 것이다. 이런 부분이 들어있다는 일부 인터넷 매체의 보도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그러니까 재판부가 이렇게 이 대표한테 유리한 부분은 무시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판결문을 모두 읽어본 이원석 총장은 민주당의 문제 제기가 설득력이 없다. 이런 취지로 공개 반박을 한 겁니다. 이 같은 이원석 총장의 작심 발언, 결국 이 대표에 대한 기소를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유력한데요. 검찰이 이르면 오늘이라도 이 대표를 기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네, 검찰은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이르면 오늘 이재명 대표를 추가로 재판에 넘길 전망입니다. 앞서 이 총장의 말처럼 현재 검찰은 이 대표의 추가 기소를 위해 지난주 있었던 이화영 전 부지사의 1심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1심 재판부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표가 대북 송금을 보고받았는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지만 이 대북 송금의 실체와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의 진술의 신빙성 등 이 대북 송금 의혹의 뼈대는 상당 부분 인정한 만큼 검찰은 북한에 송금된 돈이 이 대표에 대한 제3자 뇌물로 판단될 근거가 마련된 걸로 보고 있고요. 또 지난해 9월 이미 확보한 이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 구체적으로는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대북 사업 경과를 최소 17차례 보고했고 김 전 회장이 이 대표로부터 전화로 김 회장님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를 들었다는 진술과 이 대표가 이 전 부지사의 출장 계획과 대북 사업을 직접 결제한 기록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때문에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추가로 불러서 조사하지 않아도 기소를 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 이런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 이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까지 기소가 되면요. 4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맞습니다. 현재 이 대표는 3개의 재판을 받고 있죠. 이 대장동과 위례, 백현 등 의혹 등에 대한 재판, 그리고 검사 사칭 관련 위증교사 의혹, 그리고 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렇게 3개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를 이 전 부지사의 공범으로 이제 기소를 하게 되면은 이 서울 서초동과 수원을 오가면서 총 4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아야 할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건데요. 검찰은 이 대표가 이 경기도가 보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와 자신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이 대납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서 당국 신고 없이 달러를 국외로 밀반출하도록 한 혐의, 또 이 정부 승인 없이 대북 사업을 추진했다는 혐의 등을 들어서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크게 3가지 죄목을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금도 매주 한두 차례 재판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어제도 출석을 했죠.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결과에 대해서는 하지만 여전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로 5일째 이 대표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1심 재판 결과에 침묵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 부지사의 1심 선고 당일이었던 지난주 금요일과 어제 오후에도 재판을 위해 법원에 나왔지만 검찰 조서에 자신이 공범으로 적시된 이 전 부지사 1심 결과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건데요. 어제 이 대표의 법정 출석 모습 잠시 보고 오시죠. 이화영 전 부지사 대북 송금 혐의 인정되는데 여전히 대표님과 상의 없이 진행됐다는 입장이십니까? 검찰의 추가 기소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향후 특검법 어떻게 추진하실 예정이십니까? 이 대표 검찰이 기소가 하더라도 이제 침묵을 과연 이어갈지 이제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이런 가운데서요, 검찰이 이 대표와 쌍방울 간의 또 다른 의혹이죠. 바로 쪼개기 후원 관련 수사. 이걸 본격화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네, 이화영 전 부지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쌍방울이 이재명 대표를 위해 쪼개기 후원금을 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최근 검찰이 쌍방울 임원들을 잇따라 소환해 조사했던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는데요. 쪼개기 후원 의혹은 지난해 8월 김성태 전 회장이 대북 송금 사건 법정에서 이 대표에게 쪼개기 후원을 했다고 진술을 하면서 불거진 것으로 김 전 회장은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와 2021년 대선을 앞두고 각각 수천만 원과 1억 5천만 원이 넘는 돈을 쌍방울 관계자 등 10여 명의 이름으로 후원했다고 주장했고요. JTBC에 따르면 검찰은 김성태 전 회장 지시에 따라 이 대표를 돕자는 취지로 돈을 냈다는 쌍방울 고위 임원들의 진술을 이미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후원금이 실제 전달이 됐는지 이런 과정을 이 대표가 알았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대북 송금 사건 이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하나 더 추가하는 그런 역할이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위증교사 재판이 열렸는데요. 어제 출석한 증인에게서 이 대표한테 불리한 진술이 거듭 나왔다고 합니다. 네, 어제 오후 열린 이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재판에서 이 대표의 주장과는 다른 이 증인의 법정 증언이 재차 나온 건데요. 먼저 이 대표의 위증교사 재판은 과거 그 검사 사칭 사건과 연관이 돼 있습니다. 이 검사 사칭 사건이라는 건 지난 2002년이죠.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을 취재하던 당시 KBS 최모 PD가 검사를 사칭해서 당시 김병량 이 성남시장과의 대화 내용을 녹취해 보도를 했고 여기에 이 당시 특혜 분양 사건의 변호를 맡았던 이재명 대표가 최 PD에게 특정 검사의 이름을 알려준 혐의로 해서 최 PD는 선고 이후에 이 대표는 벌금 150만 원을 확정받았던 그런 사건입니다. 이후 이재명 대표가 2018년 이 경기지사 선거 과정에서 이러한 이 정과와 관련해 내가 한 게 아니라 누명을 썼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이 위증교사 사건도 이제 불거진 건데 이 대표는 당시 이 김 전 시장의 수행비서에게 김 전 시장과 KBS 사이에 나를 그러니까 이재명을 검사 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몰기로 한 협의가 있었다라는 이런 취지의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그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재판에서 이 같은 이 대표의 주장과 배치되는 그런 증언이 다시 나왔다는 겁니다. 네, 어제 재판은 이 대표와 검사 사칭을 함께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는 최모 PD의 상급자, 당시 KBS 기획제작국장 A씨가 출석했고요. A씨는 검사 사칭 사건에서 이재명 대표를 주범으로 몰기 위한 회유나 종용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다. 이런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검찰이 A씨에게 최 전 PD가 이 대표가 주범이라고 진술하라는 회유를 당했거나 지시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느냐고 물었고 이에 A씨는 없다고 답한 건데요. 이어 A씨는 허위 진술 종용 방침이 있었다면 최 전 PD의 상사인 증인이 모를 수가 없지 않느냐는 검찰의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김병량 전 시장의 비서도 법정에서 이제 위증을 했다 이렇게 사실을 인정을 했습니다. 또 최 전 PD 역시도 지난 증인신문에서 이 대표가 명백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 측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대표 측은 당시 A씨가 김 전 시장에게 연락을 시도한 점을 들어 KBS와 김 전 시장 측 간의 공모 의혹을 거듭 주장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도 A씨는 실제로 김 전 시장을 접촉한 적이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관련해 과거 이 대표의 주장과 최 전 PD의 반박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시죠. 검찰 사칭하셨죠? 제가 한 게 아니고 PD가 사칭하는데 제가 옆에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습니다. 그럼 진실은 뭐냐? 이 판결문 1심, 2심 대법원에 나오는 이 내용들이 진실입니다. 이재명 씨는 가끔 카메라 쪽으로 다가가 스피커에 귀를 대고 김병량 시장의 답변을 들으면서 저에게 추가 질문사항을 메모하거나 간단하게 적어주거나 나지막한 목소리로 보충 설명하고 만족한 답변이 없을 때는 자기가 동그라미를 이렇게 했어요. 이게 나와 있습니다. 판결.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의 기소 가능성 거의 확실하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오늘 오전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표 기소와 관련해서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저간을 살펴보면 결국 기소는 불가피하다 이런 내용이 읽혔고요. 또 그런 이화영 전 부지사의 수사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계속 지금 검찰을 향해서 여러 가지 견제와 또 압박의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그런 민주당을 향해서 이건 거의 사법 방해다, 민주주의 파괴다 이런 식으로 작심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부적절하다고 봤습니다. 최근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때부터 해서 어떤 수사와 관련된 현황에 대해서 국민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치적 발언을 일으키는 비판을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야당의 입장에서는 특히 수사 과정에서 진술 회유 압박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었고 검찰은 검찰 스스로 완벽하게 소명했다고 하지만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과정의 이번 문제로 계속 문제 제기도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러한 사실이 단순하게 민주당의 정치 공세인 것처럼 치부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어쨌든 검찰은 수사의 결과로서 사건의 내용을 밝히면 됩니다.
반면에 이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번에 본인이 패싱된 인사 관련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답변을 대신했습니다. 그러니까 공평과 이 공정한 수사를 하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제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여야 관계없이 또 대통령과 그 주변에 대해서 똑같은 입장을 갖고 수사를 하고 있는 거라면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민주당도 뭐 검찰이 그런 입장을 가질 수 있다라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관련돼서는 이렇게 결기 있게 한마디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이원석 총장이 민주당의 어떤 이 입장 발표에 대해서 이렇게 발끈하는 모습이 과연 이 검찰의 수장으로서 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공정하게 바라보고 있느냐 이런 문제 제기는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네, 민주당이 검찰에 대해서는 특검 또 검사 탄핵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총장으로서 해야 되는 원론적인 입장 표명 불가피했을 거라 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처음에 이 대북 송금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검찰의 신작 소설이라 그랬거든요. 흥행할 리 없을 거라고 얘기했지만 이건 신작 소설이 아니다라는 부분들을 1심 재판부가 판결했다고 생각을 하고 쌍방울 김성태 회장의 핵심 등장인물인데 이 관계를 물었을 때는 내의 하나 사입은 것밖에 인연이 없다고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이재명 대표는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 침묵 비겁하다 이런 비판 피해갈 길이 없다고 생각하고 결국 기소 여부에 따라서 재판을 통해 법적으로 다퉈야 되는데 법리적으로 불리하니 이제는 국회 권력을 동원해서 이를 막으려고 한다는 비판 피해가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네.